네, 하원의 백영찬 팀장님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 준비해 주셨나요? 네, 요즘 이제 채용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반기 공채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저도 이제 듣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신입사원 시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얇았던 노력했던 거에 비해서 매우 얇았던 월급 봉투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이거 놓치실 것 같은데 월급 봉투에 월급 지금 명세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잘 못 보시고 꼼꼼히 안 챙기시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월급 명세서 뜯어보기 완전 해부 이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오늘 정말 재밌을 것 같은 게 사실 저희는 출연료를 받는 직업이라서 이 월급 명세서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몰라요, 잘. 근데 본 적은 있어요. 제가 동생 걸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뭔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네.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안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실제 습관적으로 이런 유형들이 있으세요. 일단 뭐 전체 토탈 금액만 보시고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통장 잔고만 확인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대부분 뭐 저도 한때 뭐 그런 과에 속했었는데 그런 유형들이 좀 있으시고요. 근데 사실 이제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하면 보험을 뭐 잘 들었다든가 아니면 펀드를 잘 들어서 수익률을 관리했다든가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잘 관리하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가 땀 흘린 만큼 번 돈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나가고 있는지 이것을 좀 정확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월급 지급 명세서를 내 눈으로 확인해서 무슨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항목별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급이란 거,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지급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기본급이 없으신데도 잘 아시네요. 그 본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본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로자의 이제 최저 급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서 같은 직급이면 기본급도 같습니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차에 따라서 이제 이 기본급도 올라가게 되는데 이 기본급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상여금,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토대 자료가 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보통 휴일수당이 있잖아요. 그 휴일수당이라는 게 뭐 대기업이라든가 뭐 어떤 공무원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별도로 정산이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일반 다른 기업들은 거기 기본급에 뭉쳐서 이렇게 통합돼서 이렇게 보통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휴일수당 이라든가 야근수당들을 잘 이렇게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기본급과 휴일수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 다니시는 분들 너무나 부러운 게 이 복지와 이 보너스 부분. 요거는 저희가 범접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도 어떻게 나눠지나요? 그거 당연히 물어보실 줄 알았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거죠. 복리후생비하고 이제 상여금, 또 이제 성과금이라는 게 있는데 차근차근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복리후생비라고 하면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이제 지급하는 건데 식대, 그다음에 교통비 같은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고요. 이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모든 비용이 다 복리후생비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일정 금액까지 한도로 정해놔서 그 이상 초과해서 기업이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또 근로자의 급여로 되고요. 나머지 이제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여금이 또 관심들이 많이 있으신데 월급을 주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상여금을 줄 때는 그 성과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물론 나중에 이렇게 성과금에 대해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과에 대한 보상인데 이것을 지급하는 방식이 네트 방식이 있고 이제 크로스 방식이 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성과금, 상여금 받으셨다는 분들 중에 600% 받았어, 뭐 300% 받았어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월 기본급이 100만 원인데 만약에 이렇게 네트 방식으로 뭐 300% 받았다라고 하면은 네트 방식에서는 300만 원 받으시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크로스 방식 같은 경우는 토탈 개념입니다. 그래서 600만 원 받았다라고 이렇게 해서 토탈 방식이냐 아니면 기본급 기준에서 나오는 네트 방식이냐 이렇게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받으신 분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런 차이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 뭔 보너스를 그렇게 많이 해줍니까? 부럽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보너스랑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보통 이제 또 그 보너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상여금하고 이제 성과금하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성과금이라고 하는 거는 인센티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초과 달성한 성과에 대해서 연말이나
연말이나 연초에 보통 이렇게 기업이 이제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말이나 연초에 뭐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1000% 받았다. 네. 되게 부럽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인센티브고요. 이런 인센티브는 보통 연봉 개념에 잘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 아, 인센티브는 연봉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면은 세금도 적용하는 기준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세금. 당연히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네. 특별 상여금 같은 경우 따로 세금이 이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세율을 정산하실 때는 개개인마다의 급여 수준에 따라서 달리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예전에 제 아내가 월급 명세서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살짝 뭐 자기 몰래 이렇게 할까봐 챙겨봤거든요. 근데 이거 제한은 금액이 많던데요. 근데 또 의외로.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들어오는 것들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예. 나가는 부분이 이제 지출에 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명세서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중에 예. 대표적인 게 세금입니다. 소득세죠. 근데 보통 갑종 근로소득세라든가 가근세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그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율을 매겨서 빠져나가게 되는 그 소득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소득세는 이제 급여소득이라든가 상여금에 따라서 아까 등급별로 이렇게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계산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대충 빠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넘어가십니다. 요거를 확인해 보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데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네. 예. 조회 서비스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단위세액표를 확인하셔서 내가 도대체 세금이 얼마나 빠지지 네.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공인인증서 있어야죠. 그렇겠죠. 예, 제가 확인해봤어요. 꼼꼼하시네요. 네. 이 프로에 되게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근데 세금 중에 주민세라는 게 있어요. 네. 소득세에 항상 우리는 10%씩 더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10% 내시게 되는데 이건 보통 지자체가 이제 가져가게 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구청에다 내시게 되는 거고요. 다만 이런 세금들은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월급 명세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전해주셨는데 그 밖에 월급 명세서상에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어떤 걸 좀 알려주고 싶으세요? 많은 분들이 조금 이렇게 가끔 이렇게 열을 좀 받아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네. 많이 빠지지 하는 게 이제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좀 있는데 국민연금이 있고 건강보험이 좀 있잖아요. 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지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게 기업주와 그다음에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돼 있죠. 현재는 전체 소득에서 9%를 내시게 되는데 그게 반은 기업에서 내고요. 반은 근로자가 이렇게 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연금은 자칫 잘못 내가 얼마 내고 있다 말씀하시게 되면 거꾸로 연봉이 계산이 되시니까 예. 연봉은 공개되면 연봉이 아니잖아요. 네.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역시 많은 비용을 이렇게 내게 돼 있는데 이게 국민연금하고 조금 다르게 2.82%를 전체 소득에서 이렇게 내시게 됩니다. 다만 이게 국민연금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내가 속해 있는 기업과 그다음에 근로자 본인 자신이 1대1 비율로 이렇게 내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시면 총액으로 자기가 얼마 내고 있는지를 알고 확인하실 직장 수가 가입자만 있습니다. 2.82%인 거죠? 그렇죠. 예, 예. 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나머지 두 개는 뭐예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잘 예. 아시는데 이제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이 있는데 먼저 이제 고용보험 같은 경우가 이제 직장인들 실직하면 보통 실업급여를 받으시게 되잖아요. 그 실업급여의 재원이 되는 게 우리 근로자가 내시고 있는 그 고용보험료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월급에서 원천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0.45%를 과세표준에서 내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0.9%인데 이걸 역시 기업과 속한 근로자가 이렇게 반반씩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산재보험까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좀 성격이 조금 다른데 이거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예.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네. 또 월급 명세서 보시고 나서 이건 또 왜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거는 잘 모르시는 거고요. 이건 고용주가 전적으로 이제 부담하시는 거라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가 돈을 얼마 벌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어떻게 해서 얼마가 들어왔느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월급 명세서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 기대하겠습니다.